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한재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우선 캠퍼스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매우 커서 걸어 다니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아마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요즘은 좀 미세먼지 때문에 약간 마음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넓은 만큼 여러 시설이 존재하거든요. 뭐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밥 먹을 때라든지 그냥 뭐 다른 레저 활동도 가능한 시설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다 학생들이 나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 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도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여기에서의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우선 수업을 잘 들어라가 되겠고요. 근데 수업을 잘 듣는데 사실 이게 그 학교마다도 다르고 과목 특성마다도 달라서 진짜 이게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냥 이제 선생님께서 쓰시는 구교재라든지 아니면 그냥 칠판 판서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판서가 더 중요한 그런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은 이제 본인이 각자 학교마다 특성을 알 테니까 들으면서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필기를 구하자입니다. 사실 뭐 저 고등학교 때는 반이 뭐 15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같은 국어라고 하더라도 앞부분 뭐 1반부터 4반까지는 어떤 선생님께서 담당하시고 5반부터 몇 반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다 종합해서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3반이다 그럼 1반부터 4반 선생님들 것까지는 이제 내가 혼자 듣는 걸로 어떻게 커버가 잘 되고 하겠지만, 뒷반 수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뒷반에 친한 친구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가급적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필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세 가지니까 세 번째는 꼼꼼해져라입니다. 내신은 수능하고는 다르게 정말 어떤 과목마다 중요 포인트들이 있고, 어떤 시험은 정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단어의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부분 점수조차 없는 그런 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과목은 좀 너그럽게 비슷한 뜻이면 봐주는 그런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들을 좀 전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그 서류 사실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저도 제가 말하는 게 딱 뭐 정답이다라고는, 이게 방법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우선 뭐 가장 기초적인 거는 서류에 채울 내용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각종 막 정말 무슨 올림피아드라든지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굉장한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만이 꼭 스펙은 아니거든요. 이제 교내에서 내가 받은 뭐 소소한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으로 인해 받은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잘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목표에 이어 맞추느냐는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다양하고 좀 밀도 있게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단 서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에서 필요한 게 우선은 그 뭐 자기 소개를 하든 뭐 미래의 꿈을 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내가 막 뭐가 되겠다 이렇게 현역 때 처음에 썼다가 이제 떨어지고 재수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제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했고 또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하면서 왔고, 그래서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겠다는 식으로 좀 진솔하게 내가 어떻게 성적을 올렸는지 그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의지라든지 성적 상승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 있게 다뤄두면은 그렇게 뻔하지도 않고 또 나의 진솔하고 진지한 모습을 입학사정관님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필수적으로 쓰는 게 몇 권 있을 거예요. 저 때는 3권이었던 것 같은데 5권이었나? 그거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근데 일단 거기에 쓸 책들은 정말 제가 좀 2권은 그렇게 썼어요. 2권은
그래도 좀 경영 지원을 했으니까 경영 경제 쪽에 좀 맞는 그런 책들을 썼고, 나머지 한 권은 이제 자기계발서를 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많은 좀 용기도 얻고 많은 가르침,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식으로 썼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으로는 독서에 관해서는 강점을 갖기 어렵고, 나머지 이제 책들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었지만 못 쓴 책들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 곳곳에 좀 녹여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어느 책에서 읽었던 뭐가 어쩐 식 이런 화법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많이 꾸려가서 결론적으로는 한 들어간 건수가 거의 한 7권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거는 답은 없는 문제고, 또 학생마다 나는 3권이 한계다 그러면은 뭐 3권 쓰셔야지, 뭐 일부러 억지로 괜히 했다가 읽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면접한 교수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거짓말을 하지 않되, 만약 자기가 썼으면, 거짓말해서라도 썼으면은 면접 전에 반드시 꼭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기계발서로는 밀리언 달러 티켓이라는 책을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어서 그거를 썼었고요. 그거 뭐 내용은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이 비행기 좌석을 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 이 티켓은 나한테 있어서 100만 밀리언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경제 쪽 관련해서는 제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해서, 그게 사실 경제의 어떤 경제 사상, 역사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고, 그래도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였더라? 나쁜 사마리안 법이었나요?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제목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였나 아니면 사다리 걷어차기,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2권 다 자기소개서에 내용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연 경제적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조화될 수 있고 또 상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 나름의 고민을 잘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현역 때는 지역균형 전형을 썼거든요. 근데 그때 썼었는데, 이제 그때는 경영학과를 안 썼어요. 거기 경제학과를 써서 여기 사회과학대학을 갔는데, 근데 제가 되게 절실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꼭 가야 되는데 막 너무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직윤 면접은 인성 면접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나 이런 건 풀지 않고 그냥 이제 가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저한테 몇 가지 물어보시고 이랬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교수님 2분 계셨는데 바로 이렇게 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큰절하니까 뭐하냐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그때 느낌이 조금 사실 쎄했어요. 현역 때 뭔가 좀 빨리 얘 치워버리고 싶다는 느낌? 그래서 난 아닌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부모님한테도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엄마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느낌대로 진짜 떨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서울대학교는 재수생을 수시로 잘 안 뽑는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또 실제로 잘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내신과 이런 걸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다 노력을 썼는데 수능보다 더, 근데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수능밖에 없고 정시 비중은 적은데, 나는 이제 내가 한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재수 생활을 하고, 그건 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재수 때는 이제 지역균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갔는데, 저 때는 그 시험 문제를 보고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성 면접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를 보고 들어간, 영어 지문으로 된 어떤 경영학 문제들도 나오고, 수학은 주로 통계 쪽이랑 미분, 적분 이쪽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행렬 지수 이런 건 안 나왔고, 미적이랑 통계, 약간 나중에 경제 경영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 딱 들어가서 문제 풀고 들어갔을 때는 교수님 2분이 계셨는데, 일단 문제에 대해서 막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래서 답 잘 하고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답은 뭡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수학은 일단 답을 잘 말해야 돼요. 일단 답이 틀리면 곤란해져요. 좀 곤란해요. 수학은 답이 중요하고, 영어로 된 지문은 자기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가느냐. 꼭 정답이 있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어떤 내용을 주고선 너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한 제목을 달아봐라,
그 제목을 왜 그렇게 달았니?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논리성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제는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현역 때랑은 분위기가 사뭇 조금 다르네. 그때는 약간 빨리빨리 하시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것 같고 좀 궁금해 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독서 관련했던 거 그거 물어보셨어요. 여기 쓴 책 외에 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냐요. 픽션 중에. 당황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게 유명한 뭐 해리포터를 말할까? 아니면은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걸 막 나니아 연대 뭔가 생각이 순간 한 1초, 1, 2초 안에 싹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그때 한창 그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감각의 레기오스라는 먼치킨물을 좋아해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저 감각의 레기오스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러니까 교수님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런 거. 솔직히 뭐 일본 애니메이션 책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거 그럼 거기 뭐가 좋았냐? 그래서 제가 거기 주인공 레이폰 알셰이프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약자들을 도와주는 거에 뭘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진지하게 잘 말하니까 그러냐고, 이제 다 됐으니까 나가보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웃으면서 잘 면접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티비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 3.1절에 100주년 기념해서 기념식 행사 다녀온 다음에 지금 서울대학교로 이동을 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한재혁 님을 만나서 오늘 인터뷰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저희가 와서 인터뷰를 기획한 이유는 바로 서울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들을 전달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티비에 출연을 결심해주고 이렇게 연휴인데도 나와주신 우리 한재혁 선생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한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먼저 이제 한재혁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서울대학교 입시 멘토링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또 강연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이제 우리가 하는 학생들이 좀 중점적으로 무언가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뭐 아까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뭐 추천서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서류 같은 거 제출할 때 같은 것들 유의 사항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고, 봉사 시간에 관한 이제 질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꼭 한 학기에 한 30시간, 40시간 이상씩 꼭 해야 되니까 봉사 시간도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딱 뭐 모범 답안처럼 딱딱딱딱 내려주시지는 못하더라도 봉사 시간을 이제 재혁쌤의 그런 경험담, 봉사 시간 나는 어떻게 했었다 라든지 비교과 같은 것들도 뭐 동아리나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고민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팁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선 어느 대학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뭐 굳이 서울대만의 특색,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어떤 성적이 처음부터 좋았던 거 당연히 좋습니다. 뭐 계속 1등 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근데 우선 내가 얼마나 발전해 나가는가 그거를 조금 더 중요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미천했으나 점점 성적도 높아지고 갈수록 이런저런 흥미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경험을 쌓았다라고 어필하는 것이 일단 서류 제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고요. 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최저 시간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채우셔야겠지만 애초에 못 채우시면은 원서에서부터 떨어지는 거고, 근데 당연하게도 그 이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육적인 입장에서야 봉사는 뭐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남들에 대한 배려심 이런 걸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기회여서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입시적인 측면만 말씀드리자면 정량적 평가는 들어가는진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온 다른 동기들을 보면 봉사활동을 결코 적게 하진 않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봉사 시간을 잘 확보했냐? 그러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매주 봉사를 가야 돼요, 무조건.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또 꼭 막 반드시 나는 뭐 주말엔 뭐 수학 뭐 뭘 해야지 뭐 진도를 나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주말엔 내가 이제 봉사하는 시간 네. 이런 시간으로 해서 뭐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하시면서 시험 기간 이런 때는 당연히 좀 완급 조절은 있겠죠. 네. 평상시에도 그렇게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시간 채우는 거는 이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말에 주로 학원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네. 아무튼 서울대에 온 많은 친구들은 봉사를 막 엄청 많이 한 친구도 있지만 엄청 안 한 친구는 없어요. 적당히 다 그래도 한 150시간은 넘기지 않았나 싶은 그러니까 3년 토탈에서 150시간. 네 그런 거 재혁 쌤은 몇 시간 하셨어요? 요즘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봉사 시간이 되게 많았었어요. 게다가 저는 재수까지 했으니까 네. 3학년 재수 때도 했거든요. 재수 때도 그 봉사활동을 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봉사활동 하셨어요? 저 구세군 가서도 했고 뭐 이제 여기 뭐 동네에 네. 그런 뭐 구청에서 하는 쓰레기 줍기 행사도 가고 진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했고 주로 이제 꾸준히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구세군 쪽에서 좀 꾸준히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한 250에서 300시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또 남들하고 같이 막 입시 피폐하잖아요. 경쟁하고 성적 줄 세우게 하는데 또 거기 가면은 또 나눔의 즐거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저도 또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약간 힐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스펙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재혁 쌤 같은 경우에는 재학을 하신 그 3년 동안에 네. 내신 평균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그 3학년 1학기와 그 이후로 다니는데 네.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였을 거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말고도 이제 다른 입시 대학교에 반영되는 성적이라 그때까지 제 종합 점수가 한 1.1쯤 됐을 거예요. 1.1. 예, 대략. 그러면은 1.1이었고 이제 어쨌든 재수를 통해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은 3학년 2학기까지 또 그럼 포함되셨을 거 아니에요? 재수하셔서. 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수시는 아예 가능성을 포기했던 였는데 중간고사까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말고사가 이제 수능도 끝나고 그쵸.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난 될 수 있을 거야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막 되게 대충 봤어요. 이렇게 던졌죠. 던져가지고 막 평생 받지 못했던 등급들을 이제 마구마구 받기 시작했고 숙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한 학기가 모든 평균 평점을 다 휘몰아치는 상황이 됐죠. 뭐 대학교 때 F 맞으면 모든 학점을 다 수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1점 중반대 정도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지는 않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수시는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이제 뭐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끝나고 네. 대학 입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네. 3학년 2학기에 이제 시험을 허투루 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현역대 가는 것도 좋지만 재수나 뭐 삼수 같은 것들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3학년 2학기 성적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꼭 근데 대학교 목적이 아니라도 평소에 이제 내가 어쨌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그런 지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3학년 2학기를 끝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고 좀 어떻게 후배들한테 조언의 한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3학년 2학기를 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네. 뭐 조언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험은 제대로 보세요. 후회하시기 싫으면 저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난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물론 일단 재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지만 그렇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오히려 그 여러분들이 뭐 현역으로 가시면 상관없는데 사람 일 모르니까요. 재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상당수 친구들이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문제를 막 엄청 엄밀하게 내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집중 있게 한다면 자기 평소 등급보다 더 쉽게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학창 시절에 내신 공부는 시험 대비는 언제부터 이렇게 잡아서 하셨어요? 그래도 1.1등급의 전교 1등을 계속 그래도 유지를 현역 때도 계속 유지를 해오셨고 하셨을 텐데 네.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이 참 애매한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지금 뭐 주TV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를 자기들이 해서
어쨌든 성적을 내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테고. 근데 예. 내신을 제가 어쨌든 뭐 3등급에서 2등급을 끌어올리건 2등급, 1등급을 올리건 그러면 내신 준비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학년 개학부터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뭐 중3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이제 중3에서 고1. 그러니까 고1 때 이제 3학년 아니 이제 학기 시작 3월 달에 올라가서부터 뭐 이제 시험 공부를 미리 그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신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워낙 시행착오를 자주 겪었던 사람이라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지하게 정말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전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막 근데 너 서울대 갔는데 뭐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는데 못했다고 했니 이러시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 전교 뭐 300명이라 그러면 절반 이하였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이진 않는데 우선 뭐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은미체 이런 거 수행 평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 나이 때 평균 남자애들이 그렇듯이 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막 미술 뭐 내면은 막 재혁아 너는 참 여백이미를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면서 기본 점수 주시더라고요. 나는 미술 막 음악 다 맞아도 이미 7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는 당연히 잘 안 나왔는데 뭐 국영수도 그렇다고 딱히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 다들 중2병 하잖아요. 저도 예외 없이 그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이제 학교 게시판 뒤에 막 커터칼로 막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장난치는. 근데 이제 저는 결단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막 다른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거 누가 했어 했을 때 평소 까불던 걸로 보아 재혁이가 하지 않았겠냐라는 모함을 했고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막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불려가서 혼났어요. 제가 그때 느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남들한테 너무 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이 인문계 학생 신분인 나로서 내가 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공부밖에 없겠다 싶어서 한 중학교 2학년 그 시기부터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별거 다 중3이 약간 제 실험적인 중3에서 고1이 저의 실험 무대였는데 한 번은 이제 처음 2달을 가져가 봤어요. 공부에 기초가 없을 때. 근데 2달을 해도 그 방법이라든지 전략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지쳐요. 중간고사 그렇게 하니까 기말고사는 2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달로 줄였죠. 한 달로 줄이니까 이제 뭐 성적 자체는 비슷비슷했어요 중간고사랑. 근데 뭔가 힘이 좀 덜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나? 그렇게 해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방학 시즌에 그때 굉장히 좀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하라면 못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는 그렇게 이제 좀 수학이나 영어 이런 기본이 되는 과목들 주요 과목들은 기본 실력을 미리 쌓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나 내신 2주 준비했어 3주 준비했어 할 때 그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3주 전부터 수학을 이제 공식부터 외우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주요 과목은 잘 실력을 내공을 쌓아두시길 바라고 이제 뭐 국영수라고 합시다. 그거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땐 그래서 내신 준비 기간을 3주에서 4주를 잡았는데 4주는 거의 안 했고요. 한 3주 전부터는 이제 영어, 수학, 국어 위주로 중요한 걸 위주로 했고 2주 전부터는 이제 뭐 저는 문과다 보니까 뭐 사회탐구 관련된 거 뭐 제2외국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정말 암기가 중요한 것들 뭐 흔히 말하는 기타 과목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거의 직전 막 전날에 그냥 처음 봐서 막 싹 외웠다가 시험 보고 까먹고 이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전략적으로 그렇게 3주를 잘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3주를 통해서 네. 공부를 하셨다라는 예, 거. 기초 실력은 있어야 돼요. 영어, 수학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사실 지금 최근에 이 드라마 이제 JTBC에서 했었던 스카이캐슬도 우리나라 교육 입시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의미를 던져줬고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인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우리의 이런 교육 시스템을 또 잘 따라와서 이제 내신 등급이며 어떤 거며 차근차근히 잘 어쨌든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들도 우리가 그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숨겨진 그런 노력들과 피땀 흘린 그런 여러 가지 정성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어서 이제 서울대학교까지 진학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입학을 했을 때 네, 이제 네. 본인의 그런 느낌과 어쨌든 오고 싶은 학교에 왔어요. 인류대학 서울대학교를.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난 뒤에 자기가 얻은 뭐 교훈이나 깨달음이나 내가 그때는 돌아보지 못했었던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앞만 우리가 직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 내가 이제 경쟁을 해서 친구보다 시험을 또 잘 봐야 되고 또 하나하나 뭐 선생님 시험 문제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때 내가 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이제 대학생을 하시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뭐 자기 경험도 좋고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의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는 성과주의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학생들이 놓치고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제 생각만 봐도 고등학교 때 저는 정말 내신 1점, 하다못해 0점 몇 점 부분 점수에까지 굉장히 집착하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밟지 못하면 밟힌다. 왜냐면 이 경쟁 등수기 때문에 내가 등수가 떨어진다는 건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는 거고 저는 그걸 이제 밟힌다라고까지 인식을 독하게 하면서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학교에 오니까 네. 여러분들 뭐 예비 대학생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대학생들이 막 팀플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는지 협력이나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사실 뭐 스터디를 하시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그 스터디를 해도 다 가는 길이 같잖아요. 수능이라는 뭐 대학이라는 그런 같은 경쟁판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세하게는 가까이 보면은 협력 같지만 결국은 그 경쟁 틀 안에 있는 건데 이제 그 팀플은 진짜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협력이 중요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이제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해서 어렵다고들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목표 자체가 어떤 뭐 목표와 꿈이 있어서 이렇게 대학교에 온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나중에 내가 뭘 했을 때 남들한테 그래 너 따위가 그걸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온 거기 때문에 대학에 오니까 솔직히 물론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막막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난 이제 뭘 해야 될까? 왜냐면 그 고등학교 때는 수능이라는 길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대학교 때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뭐 그냥 취업이라 그래도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아니 뭐 취업이 싫으면 창업이다 그러면 단순히 창업이 아니라 또 어떤 분야에 이런 세세한 분야마다 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못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우리나라 현 교육 입시 체제가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예비 후배님들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무엇을 하든 자기가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위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 요즘 뭐 로스쿨이 대세라더라 해서 로스쿨 가고 뭐 CPA가 뭐 좋다더라 해서 뭐 아니면 이과는 뭐가 좋다더라 그게 했을 때 중간에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안 들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학점 따기가 많이 어렵나요? 어때요? 서울대학교 이제 학점. 들어오셔서 학점 이제 어쨌든 공부도 하고 우선 뭐 이건 과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문제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과 쪽은 뭐 서울대 다 A를 몰아줘가지고 학점 인플레가 심각하다 이러는데 그거는 약간 이미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뭐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정말 칼 같아요. 딱 몇 퍼센트 성적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데뷔 대학생들이 네. 괜찮을라나요? 얘기해 주세요. 그 대학교 오면은 막 수업이 고등학교랑 막 다르고 막 그 토론회 그 있잖아요. 상상한 뭐 원탁의 토론 수업 그런 거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수업 잘 없고요. 대체로 이렇게 일방향적인 수업이 많아요. 그냥 앞에 교수님 계시고 뭐 몇백 명 이렇게 앉아서 듣는 수업들이 대체로 많은데, 그런 수업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히려 더 빡센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다 나름 고등학교에서 잘한다는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뭐 녹음하고 교수님 막 토시 하나 안 놓치려고 그런 친구들이 주로 학점을 되게 잘 받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되게 망했죠. 이걸 나 무엇을 하고 있나 좀 고민하다 보니까 수업을 그냥 되게 즐기면서 들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학점도 이런 학점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받아보게 됐죠. 저는 뭐 A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만의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예. 또 이제 재혁 쌤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본인의 이런 진로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렇게 내가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으셨나요? 어떻게 물론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예. 어쨌든 또 우리나라를 선두해서 이렇게 이끄는 학교의 하나에 속하잖아요, 하나에. 예. 그런 입장에서 이게 어떤 뭔가 방향이나 또 여러 가지 이번 학기 때 또 뭐 그런 거 관련된 것도 뭐 수강도 해보시고 한다고는 제가 네. 지금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예, 뭐 아무래도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다 학과가 있잖아요. 처음 학과를 선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고등학생 때는 무슨 학과를 나오면 뭘 공부하고 뭐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몰라요. 누가 잘 가르쳐주지도 않거든요. 사실 뭐 경제 같은 거야 배우니까요, 과목에도 있고. 근데 경영이라는 거는 뭔가 경제랑 경영은 한 세트라고들 다들 하는데 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오래 다녔지만 뭐가 경영인지 이렇게 딱 정의하기 어려운데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우선 어느 학과든 그 학과에 지정된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당연하게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분야를 싫어하는 게 아닌 이상 난 이거 그것도 뭐 배울 점이죠. 난 이건 정말 안 맞는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의 학생들은 대체로 다 학과마다의 커리큘럼을 가면 그 분야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이제 저는 경영학과니까 네. 경영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경영학이라는 건 사실 되게 큰 분야거든요. 그 세부 분야 뭐 회계학도 있고 뭐 재무도 있고 뭐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한 하위 분파를 뭐 크게 나누면 6가지 정도로 나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 학과랑은 다르게 정말 좀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회계 쪽 중심으로 내가 관심이 가면은 그쪽에 뭐 CPA를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광고 쪽에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점점 연계돼서 내가 그런 쪽을 하려면 또 통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 조사 같은 거. 그럼 이제 통계 쪽 공부도 이렇게 점점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내 흥미에 따라서 한 과목 한 과목 물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꼭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어느 학과 수업도 내가 좀 흥미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건 내가 배워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 서울대학교의 커리큘럼 자체는 나름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갔을 때 내가 막 배우고 싶은 것들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도 참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우리 생활기록부 보면은 네. 진로 상황 같은 것들을 1, 2, 3학년별로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재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그거를 이제 부모님과 자기 진로상의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네, 네.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제 적으셨나요? 아니면은 또 그거 가지고서 이게 제가 3개년 동안에 이것들을 표현해 날 때 부모님의 진로사항과 나의 진로사항이 생각에 비춰졌을 때 네, 그게 네. 이제 많이 중요한가요? 라는 이게 질문들이 또 예.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사례 뭐 플러스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 입시든 아니면 다른 대학 입시에든 이게 영향이 막 이게 큰 부분인지 준비하셨던 입장에서 한번. 예, 이 질문은 진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혹시라도 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활기록부를 생각해보면 저는 고1 때 거기 꿈을 검사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검사가 사실 딱히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좋다고 하니까 사자 들어가. 난 문과니까 네. 의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사, 판사, 변호사였는데 네. 뭔가 검사가 좀 더 뭔가 그 악을 구축하는 그런 음.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제 검사를 적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2학년 때 음. 꿈은 음. 제가 2학년 때 한창 그 이제 공부하면서 힘들었었거든요. 힘들면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치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팝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했나 그렇게 적었어요. 그때 쓰라 그래서 네. 사실 그때 쓸 때 조금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런 것 좀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명확한 꿈이 있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타입이어서 그렇게 썼고 고3 때는 아무튼 뭐 또 다른 직업 썼어요. 2학년 때랑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로는 꿈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네.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안 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요. 또 대학 입학해서도 교수님들과 이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저를 면접했던 교수님하고도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 저 생활기록부 보셨냐? 그래서 저 꿈 이런 거왜 뽑아 꿈 이렇게 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좀 걱정됐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물며 성인들도 나도 지금 막 꿈이 바뀌는데 한창 이제 점점 더 배워 나가는 과정인 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그 한 꿈을 쭉 이어가는 것도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친구가 되게 다양한 생각, 이런저런 목표를 가져봤구나. 이 정도 느낌이지. 얘는 뭐 일관적이지 않아서 뽑아주지 않겠어.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진짜 내 꿈이 뭐 검사인데 이걸 1, 2, 3학년 검사 썼다고 그럼 안 좋은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관적으로 가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이미 한번 생활기록부 잘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못 이제 고치는 걸로 수강 아는데 못하고. 혹시라도 보시는 뭐 고3 학생분이 나 1, 2학년 꿈 다른데 망했나? 아닙니다. 안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랑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네. 이제는 저거더라고요. 그 학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학기가 바뀌어야지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좀. 그래요? 네, 비공개로 돼 있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됐는데 음.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한재혁 선생님께서는 어떤 좀 일을 하시던가 어떤 예.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나 네. 또 계획, 포부 같은 것들을 네. 우리 두TV 독자분들께 좀 전달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앞으로 교육 관련된 일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예, 자세하게 이제 본인 PR도 하실 겸 우리 예. 두TV 독자분들이 교육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구독자 인원을 또 끌어가실 수 있어요. 네. 얘기를 또 해주신다면 네. 정면 바라보시고. 예, 우선 저도 대학 와서 정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황이라고 해봤자 뭐 어떤 방황이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었어요. 이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제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문득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왜냐면은 아무래도 게임이 승패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익명성에 숨어서 자꾸 막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심한 욕하고 이런 그런 문화가 저는 좀 익숙해지지도 않았고 정말 싫어서 어느 이상 내가 더 이상은 여기에 애정을 가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두었고 그렇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좋게 포장하면 꿈을 위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나처럼 목표를 잘 못 잡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했다가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 큰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런 쪽의 길을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제가 현재 지금 프로 복싱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성공해서 잘 되면 저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 일이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또 교육 사업을 하면서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다양한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직접 발로 뛰며 찾아가며 이게 제가 느꼈던 바라든지 저의 노하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잘 같이 공유하고 싶고 제가 조만간에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두 TV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길 앞으로 저 자주 써주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서도 또 자주 뵈면서 좋은 말씀 이렇게 또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아, 물건은 아니세요. 물건은 아니고 우리 진짜 저기 한 선생님이 저와는 또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고 그래서 네. 어떻게 감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도 아니고 다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앞으로 의논을 해서 네. 또 개발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상경계 입시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제 또 한재혁 선생님을 멘토로 삼아서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으실 네. 것 같고 또 서울대학교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뭐 교수님과의 뭐 식사 자리라든지 또 면접도 어떻게 보면 뭐 두 번 이렇게 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풍부하게 후배분들께도 재능 기부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투티비하고도 여러 가지 좀 같이 기획도 하고 또 한재현 선생님의 그런 컨텐츠도 잘 개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서 예, 예. 네, 저희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들 내지 또 추천서를 써주실 선생님 같은 부분들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들도 제가 사전에 메일로 좀 받아봤어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주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질문거리들을 한번 선생님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네. 했는데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나왔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준비 시기 그리고 네. 추천 받아야 되는 이제 추천인을 어떻게 또 이제 섭외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6개의 제 수시 티켓을 다 추천서를 써주는 건 무리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속에서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고 뭐 이제 교관 같은 경우는 재혁 선생님의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기타 서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증빙을 하고 네. 이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네.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예상 면접 질문 같은 것들이나 뭔가 예상 그런 목록 리스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추려서 그 준비 작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예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네.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을 아. 그걸 이제 다시 또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략 이런 질문 네. 하니까 연습이 필요하냐 이런 거. 네, 이제 연습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한번 그 친구들에 대한 친구들이 얘기했죠. 참고로 여기 이제 질문을 해줬었던 친구들은 제가 이제 무료로 재능 기부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주TV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아이들아 혹시 너희들이 질문할 것들이 없니? 라고 했을 때 해준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자기소개서 준비 시기라고 하면 우선 저는 일단 다 그런 걸 겪었으니까 네. 사후적으로 일단 봤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편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점은 정말 이거는 빨리 좀 관리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관리하는 게 정말 어떤 큰 힘이 들어가거나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에 어떤 공부 시간에 손해를 입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제 기억으로는 막 어떤 과목 선생님께서도 써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수학은 뭐 어느 부분에서 물론 그런 게 필수는 아닌데 써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특히 뭐 1학년, 2학년이면 아직 뭐 자소서에 크게 관심 안 가졌으면 이런 란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란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이거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가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원하는 점을 이제 그 각 과목 선생님들, 자기 담당하신 선생님들께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나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를 좋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이제 능력껏 잘 어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모두가 관심 갖는 시기는 당연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특히 이제 한
6월쯤 되면은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에이 나 수능으로 가야지라는 친구들도 6월 모평에서 한번 현실을 깨닫고 수시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시기 6월, 7월쯤에 굉장히 자소서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방학 시기인데. 근데 우선은 현역생 분들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그 시기부터 진 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때는 수능 공부할 때예요. 고3은 그때 수능을 해놓는 게 정말 나중에 큰 자산이 되거든요. 네. 수능을 할 때 그때부터 난 올인해서 난 수시니까 무조건 자소서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뭐 내가 그거 백날 정리 뭐 책 뭐 할지 고르고 이러고 해봤자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에 수능 하나 더 맞는 게 더 중요. 아니면 내신을 뒀다든지. 물론 그런 것 깡으로 안 보고 그냥 자소서만으로 하는 전형을 노리신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건 좀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인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시기에는 좀 다른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네. 자기소개서는 진짜 쓰기 한 달 전부터 집중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리미리 좀 약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반영돼 있는 자소서면 정말 한 달이면은 충분한 것 같고 그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 뭐였나요? 자기소개서 예상 질문을 네, 그렇죠. 뭐 쓰면서 이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다, 너무 할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답변을 그래도 그러면 내가 한재혁 선생님께 한번 명료한 이제 대답을 한번 직접 여쭤보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정도는 그래도 내가 쓴 그 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네네. 대비를 하는 거는 좋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이었는데 한번 선생님께서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당연히 이제 데뷔를 안 하는 게 하는 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그건 뭐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정도와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그 면접 같은 경우가 대체로 수능 네. 끝나고 많이 하죠. 그쵸, 뭐 주요 대학들은. 수능 끝나고도 하고 수능 네. 전에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우선 수능 전에 하는 그런 학교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그 준비하기 한 3일 전부터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3일 전부터 그때 추리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꼭 이거를 적중시켜서 말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그냥 내가 한번 내 자소서나 이런 내 스펙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 면접하시는 분이 어떤 질문이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막 무슨 핵심 요약집처럼 내가 이거 이러려고 만들진 않았거든요. 저는 물론 내가 거기서 질문하지 않아도 내 강점인 자소서에서 이 부분은 꼭 말하겠다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 이걸 질문하겠지 이렇게 막 세세하게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고요. 수능 끝난 후에 한 학교들은 뭐 당연하게 시간 많으니까 뭐 좀 여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수능도 끝났으니까 뭐 한 2주 전부터 뭐 정말 한번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거 없잖아요. 그때 할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질문도 만들어 보고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내가 그거라고 상상하면서 면담도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은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본인이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거나 불화가 있었다거나 네. 정말 큰 불화가 아니면은 어지간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제일 좋습니다. 뭐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면 얼른 가서 사죄드리고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그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3학년 담임 선생님께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나는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 영 아니다 진짜 그럼 다른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지인분은 안 돼요? 하는데 뭐 안 될 건 없죠. 당연히 안 될 건 없고 뭐 그렇게 해서 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약간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시라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뻔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왜 얘는 담임 선생님한테 받지 않았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학창 생활을 좀 뭔가 유별나게 한 애인가? 좀 문제아였나? 말썽쟁이였나? 이런 의구심이 사람이라면 그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들어가진 않아도 그럴 수 있겠죠. 정성적으로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범생이었고 학교에 별 문제 없이 모두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추천서가.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기를 지도하셨던 선생님 추천서를 받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뭐 몇 학교는 이분, 몇 학교는 이분, 뭐 글쎄요. 그거는 뭐 자기 선택의 나름이지만 저 같으면 그냥 고3 담임 선생님께 한 번에 맡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는 엄연하게 선생님의 권한이에요. 네. 그거는 추천받는 우리 학생들 나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은 와 너가 써와라 이래서 막 잘 썼는데 나는 왜 그거는 왜 너 싸가지 없이 너가 그렇게 내 권한 넘보냐.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접근하실 때부터 그 있잖아요, 뭐 추천서 선생님 추천서 써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미 뭐 생각해둔 바가 있는데 써놓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좀 기분 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추천서를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선생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랑 이제 매치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자기소개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미 잘 이끌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정중한 요구가 있으시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뭐 그 방향을 알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인지 알려달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너가 한번 그러면 사본을 써봐라 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선생님 제가 쓸게요 이런 태도 그런 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는 뭐 그렇게 선생님과 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뭐 몇 개를 내시던 모든 학교를 한 분께 좀 맞추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기일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런 불상사가 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또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좀 임박하면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이제 날짜가 됐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는 우선 뭐 아까 뭐 예시로 테셋 이런 거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테셋이 없습니다. 저는 테셋이 없고 매경 테스트도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어떤 그뭐 경제 한마당 네. 그거 수상했었나? 그거 안 했어요. 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메이저스러운 스펙이 없나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제가 했던 활동은 그러니까 다양한 관심 표명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서울대에서 뭐 경제 뭐 관련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뭐가 열린다. 이런 거는 사실 다 정보 싸움이거든요.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서 내가 좀 계속 캐치하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이제 경제 캠프 뭐 네. 저도 이제 옛날에 한경에서 그런 거 했었으니까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안 했는데 저 KDI에서 한 경제 경제 뭐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한경 리더스 캠프라든지 뭐 홍보 같네요. 그러니까 홍보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예시를 들어서 뭐 어차피 리더스 캠프 멘토셨잖아요. 그건 그렇죠. 거기서도 엄청 좋은 제가 사실 리더스 캠프를 이제 인턴 기자 시절에 이제 재혁 쌤의 멘토링 모습들을 보고 사실 감동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있고 그래서 리더스 캠프라든지 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첨언하자면 올콘이라는 홈페이지가 좋더라고요. 올콘 ALLCON 그거 치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 또 추가로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그 정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굉장히 성행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출신인데 그 외국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활동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지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고 또 그런 사이트들이 또 달라졌겠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떠먹여주길 기대해야 할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정보를 잘 찾아보십시오. 꼭 막 어디 가서 입상을 해야만이 훌륭한 스펙이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입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어요. 왜냐면 입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이 나이 먹고 와서 보면은 그게 그 입상했다고 그게 꼭 재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알아요, 입학사정관들도. 이거는 좀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면서 하기 어려운 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교육의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공교육에 충실해야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스펙들 그런 거를 하시면 좋겠고 또 뭐 옛날에 보면은 그 관련 경제 관련 기사, 신문 스크랩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아무리 시대가 영상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해도 또 아직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들의 시대는 우리처럼 우리라고 하니까 저도 같이 젊어진 것 같은데 더 영상이 주가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 스크랩 그 감성에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귀찮긴 하죠. 귀찮아요. 귀찮은데 이제 그게 그 뭐 어디 가서 테스트 몇 급 받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자기 생각을 쓰면 되니까요. 기사 읽고 그거에 그렇게 막 엄밀한 지식적 내용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스펙이 있고 다 되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막 입상에 관련한 스트레스는 크게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저 풀하고 가위를 들고 저도 동생하고 스크랩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스크랩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NI 대회 대상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여름에도 대회 준비할 때는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하는데 땀이 완전히 다 젖습니다. 스크랩 장인이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스크랩도 도움이 많이 되고 경제 기사 읽고 뭐 그 이제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지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재혁쌤의 그거 이제 보충 첨언을 드리면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천자 칼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칼럼이 이렇게 천자라서 천자 칼럼이에요. 그리고 매경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제 매경 테스트 지면 뭐 이런 거 읽으면은 경제는 내 친구라는 그 지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정말 들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알차고 말씀도 너무 되게 잘해주시는데요. 아닙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정말 좀 교육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또 듣고 또 오히려 저도 되게 알찬 시간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나 네. 공부하기 나름 괜찮은 장소는 어디가 있어요 혹시?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만약에 오면은 좀 그래도 여기는 한번 가보라고 혹시 서울대학교 미래의 서울대 학생들을 위한 추천 뭐 명소나 이런 거라도 끝으로 있을까요? 좀? 우선 가장 보편적인 루트라고 할까요? 명소라고 할까는 우선 그 자하연이라고 그 총장실과 학생회관 옆에 있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요즘에는 오리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이름이 철학과 친구들이 오리스토텔레스와 키에르케고 오리라는 깜찍한 이름을 좀 굳이죠. 근데 뭐 그렇게 지었는데 네. 그거 와서 구경하시면서 그쪽에 큰 느티나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으시면 아마 그림이 좀 예쁘게 나올 것 같고요. 또 다른 추천 장소는 윗공대입니다. 윗공대는 왜 추천하냐면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밑에 쪽에서 비가 오면 윗공대는 눈이 온다는 말이 거기는 약간 산신 신령계 이렇게 천상계 느낌인데 또 서울대 정문과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아연 이쪽과 느낌이 사뭇 달라요. 약간 좀 더 산과 어떤 건물의 좀 아름다운 조화를 좀 더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데고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되게 좀 신기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공부가 잘 되는 장소는 아무래도 뭐 중앙도서관이 되겠죠. 뭐 각 단과대마다 단과대 도서관이 따로도 있는데 단과대 도서관은 뭐 급할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쓰지만 평소에 시간이 있으면 이따 또 관정도서관이라는 굉장히 또 얼마 전에 신축한 멋있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은 아마 또 일반인분들도 출입 허가만 얻으면은 아마 관광이 또 된다고 저는 알고 그럼 있는데 사전에 출입을 그 신청을 예, 해야 되나요? 예,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경험하시면 또 이렇게 와보시면은 아 나도 이런 데서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고 좀 더 의지를 다질 수도 있고 하니까 서울대 한번 놀러 오시고 또 경영대 근처 오시면 또 저와 밥이라도 먹거나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자주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TV 구독자들을 또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려는 네, 놀러 오시면 좋죠. 네. 식사도 하고. 마음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네요. 네. 그리고 관정도서관 저도 가고 싶네요. 너무. 한번 오세요. 예뻐요. 그러니까 가서 좀 나도 그 물씬 분위기도 좀 한번 느껴보고 그러고 싶은데 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3일째 날 네. 또 저희가 1919년 이제 2019년 오늘 100주년 되는 그런 날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었고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봉황의 기운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봉황의 기운을 드리고 또 우리 재혁 쌤이 높게 솟아오르시기를 바라는 마음.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제가 봉황의 기운이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VIP를 뵙고 와가지고 네. VIP의 기운을 감사합니다. 자세한 거는 두TV의 다른 영상을 네, 참조하시면 아실 수 거기 있을 있고요. 거예요. 또 그렇고 이제 제가 끝마무리하고 네.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티비 독자 여러분, 벌써 이제 조회 수가 저희가 6,000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지금 카메라 장비 한 대와 마이크와 또 이제 두티비 편집과 이런 것들을 위해 애써주는 우리 한동석 공동 대표 PD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참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또 개인 PR 영상과 이 인터뷰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라는 이런 개인 브랜드 또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한동석 공동 대표의 브랜드적인 측면들도 아시고 신뢰를 하셔야지 이제 저희 매체들을 계속 보시면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저희도 계속 저희 홍보도 하는 그런 PR 영상들도 올릴 거고 교육용 컨텐츠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정보들을 계속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찾아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저희가 그 채널에다가 정보 칸에다 이제 이메일 부분들도 이제 좀 입력을 해놓을 테니까 이제 거기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서울대학교 입시에 대한 이런 정보들 또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테니까 또 많은 이제 또 서울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조회수나 여러 가지 그런 구독자 수도 계속 향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진정성 있게 두티비가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출연해주신 우리 한재혁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이제 드리면서 클로징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인터뷰 진행의 장두원, 또 촬영 기획 편집의 한동석, 네, 그리고 한재혁이었습니다. 출연 한재혁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